순자님은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6살 아들 하나 있어요. 6살 아들을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는스로 지원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했던 전 남편은 운동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소개시켜줘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부인님께서 트레이너랑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트레이너가 뭘 한다고, 운동이나 가르치지 뭘 그렇게 트레이너가 소개를 시켜준 전 남편 같은 경우는 키가 커서 좋았대요. 그래서 키가 크다 보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되게 빠른 기간에, 이분도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연애 기간이 되게 짧은데 아이가 먼저 생겨가지고 혼자 임신으로 결혼한 거죠. 연애쯤 만나서 겨울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진짜 몇 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거예요.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건가? 근데 이렇게 빨리 결혼했는데 이 순자님 말로는 결혼식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 행복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임신하는 경우에 공통된 특징이에요. 혼자 임신을 하게 돼서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는데, 결혼 준비가 또 되게 빡빡하잖아. 무조건 임신을 안 해도 싸우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더 싸워. 임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한 게 생기면은 더 서운하고, 원래 혼자 임신으로 결혼할 때는 결혼식 준비 때부터 많이 불행해지고 많이 싸웁니다.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생활 1년 만에 소송 걸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순자님은 평일에는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고, 주말은 여기 순자님이 아이와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녀가 있는 도시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줘요. 주말에는 이제 놀아주고, 엄마가 놀아주고. 순자님은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키 큰 남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는데 남자들이 주로 나한테 고백을 다 해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나는 솔로 도시행 특집에서 커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순자님의 취미가 헬스랑 여행이랑 음주인데,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헬스랑 여행이랑 음주,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혼인 분들이 헬스, 여행, 음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취미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돌싱이신 분들이 취미가 헬스, 여행, 음주라고 하니까 안 좋아 보여. 더군다나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이 헬스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음주도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럴 만한 시간이 되나? 물론 아이하고 여행 다닐 거고, 헬스는 혼자서 이제 취미로 하는 걸 거고, 뭐 여행도 아이하고 다니고 음주는 뭐 가끔가다 하겠죠. 근데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헬스할 시간에 아이하고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냐, 헬스할 시간에 아이하고 함께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친정엄마가 고생할 때 헬스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그 전남편 소개해준 트레이너한테 계속 이렇게 헬스 PT 받으면서, 저는 헬스 트레이너 같이 나를 알려주는 운동 코치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사적으로 가까워져 봤자 100회 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알려주는 사람은 그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받고 끝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으로 되게 친밀해져가지고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한테 뭐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버야. 순자님은 옛날에 유명하신 유튜버분 있었는데, 시골에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유튜버분하고 되게 비슷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유튜버분하고 이름 비슷해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키 크시고 매력 있는 분이었어. 요즘에는 활동 안 하시나? 아, 덕자인가? 덕자인가 보다. 덕자. 그분하고 되게 비슷해, 분위기가. 저는 순자님이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착하고 활발하신 분 같거든요. 순자님 같은 분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헬스 트레이너 그분은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계속 뭐 이렇게 사적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거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운동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뭔가 사적으로 이 그 순자님의 그 삶에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자님 같은 분은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일수록 좀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분들. 순자님은 서울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이세요. 87년생 39살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라고 합니다. 순자님은 짧은 연애만 하고 급하게 결혼했는데 1년 정도 살다가 이혼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생활 한 거보다도 소송하는 기간이 더 길었대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최악의 이혼이라는 소송이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소송이혼이 여러분들 최악의 이혼이 아니에요. 소송이혼이 절대 최악의 이혼이 아닙니다.
물론 순자님이 이제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한데 소송 이혼이 오히려 깔끔한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할 때 이런 협의 이혼이나 그런 이혼보다도 소송으로 재판 이혼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뒤끝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소송 이혼이 괜찮아요. 소송 이혼은 양육권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성일은님 정확합니다. 아마 순자님은 양육권 때문에 소송 이혼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1년밖에 안 살면은 재산분할 할 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순자님이 소송을 거의 1년 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양육권 때문에 한 거지 뭐. 서로 키우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순자님은 6살 아들을 현재 키우고 있고 내가 이제 남자들한테 장난쳤는데 삐지거나 화내면은 나랑 결이 안 맞는다. 말갈량이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양육은 친정엄마가 도와주고 있대요. 롱디가 가능한데 남자가 와줘야 된다. 아이랑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영순이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자님 자기소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일단은 바디 프로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자기 만족인 거죠. 바디 프로필이 나쁜 건 아닌데 여태까지 나나솔로나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바디 프로필을 찍는 여자분들 중에 괜찮았던 분들이 없었어. 한 명도. 심지어 남자도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 괜찮았던 남자 출연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순자님이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 장난쳤는데 삐지거나 화내면은 나랑 결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말갈량이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원한다. 지금 순자님이 나의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원할 때인가 싶어요. 내가 많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순자님은 이제 양육하는 그런 돌싱이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돌싱이신데 본인이 이제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장난치는 것도 받아줘야 되고 말갈량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남자 원한다는 게 저는 별로 순자님도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고 있다. 바디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워라밸 그게 뭐라고. 오히려 그 워라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보다 내가 아이하고 함께 보내느라고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다. 그 말이 훨씬 멋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워라밸 유지하느라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고 뭐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그런 얘기보다 내가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고 취미 할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 말이 훨씬 멋있지. 워라밸 유지한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아이를 양육해주는 거 친정엄마가 양육해주는 거잖아요. 남PD님도 그 얘기 했었잖아. 엄마가 무슨 고생이냐고. 저는 그래서 별로 이 순자님 자기소개를 듣고 남자분들이 그닥 그렇게 순자님에 대해서 엄청 좋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도 물론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그냥 만나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 찍었어 이게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찍었으니까 봐줘. 이거는 좋게 볼 사람이 없어요. 특히 바디 프로필 찍은 거를 막 카톡에다가 막 올리고 막 SNS에다가 막 광고하고 막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좋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 과하다는 거지. 아무튼 오늘 순자님이 오늘 영철님을 선택했어요. 데이트 선택을. 영철님은 정희님이 나오길 바랬는데 순자님이 선택한 사람은 영철이었거든요. 영철한테 순자가 나간 거죠. 순자씨가 영철을 선택한 이유는 영철이가 뭐 재밌고 설레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영철이가 아이를 못 만나고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하루만 못 봐도 미칠 것 같은데 영철이는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매일매일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어서 영철이를 선택했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연민의 감정으로 남자를 골랐다가는 팔짝 꼬입니다. 제일 최악의 선택. 남자가 안타깝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런 연민의 감정으로 이렇게 영철을 선택하는 거는 최악이야. 사실 누가 누구 연민합니까? 누가 누구를 안쓰럽게 봐요. 저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 영수씨 못지않게 조금 빌런일 거라고 보는 분이 영철이거든요. 순자님하고 영철씨하고 다음 주에 데이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취미 부자들 끼리끼리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정말 좀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라고. 영철씨도 취미가 많아요. 밴드 활동부터 해가지고 취미가 많고 순자님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은 이제 비싼 사람한테 끌리나 봐. 오늘 순자님이 영철씨하고 데이트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순자님이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 순자님 저는 큰 존재감이 드러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크호스야. 다크호스. 순자 남사친 많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지금 바로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순자님이 영철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성격이 안 좋은 것 같다. 나는 융통성이 없다. 정말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이다. 남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챙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여자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대.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 여기에 순자님이 몇 개나 해당하지 한번 보려고요. 여기서 보면은 남사친 많은 여자 특징 중에 8번 말투가 껄렁하다. 그리고 1번 여자들과 잘 못 어울린다.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 그리고 2번 지가 성격이 털털하고 좋은 줄 안다. 오늘 순자님이 자기가 이제 남자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장난치면은 남자들이 잘 삐진다고 하더라고. 오늘 그 뺨을 때린다고 했나? 순자님 나이를 영철씨가 좀 헷갈려 했거든요. 잘 기억을 못하고. 만약에 그게 막 진짜 기억 못하는 거면 뺨을 쳐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이 말이 있어요. 본인들이 쿨하고 특별하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애매하게 생겼다. 14번 15번 만나는 남사친들 또한 예외 없이 정상이 아니다. 이게 다 해당되는 거야 보니까. 그리고 여기 16번부터 30번까지 여기 21번 여자들은 그냥 남사친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여자들이 본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봐. 순자 해당하. 순자 얘기야. 순자 얘기. 이혼할 확률이 이성 친구 없는 보통 여자들보다 10배 이상 높다. 순자씨 이혼했죠. 아무튼 여기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자님 남사친이 많으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제 순자님 자기소개할 때 바디 프로필 찍은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별로 좋은 쪽으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쁘게 보냐 그런 댓글들도 막 달리더라고. 순자님 리뷰한 영상에. 이러니까 별로 좋게 볼 수가 있나. 이번에도 공식 성립입니까? 바프는 과학.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억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바프 찍고 그런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제가 괜히 그냥 억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고 남사친이 많다는 거는 정말 그 전 세계 어딜 가도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리고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 오늘 이제 보고 데이터 하나 쌓인 게 뭐냐면은 그걸 빼먹었었어. 터치. 아니 뭐 상처는 볼만 주고 난리 났더라. 웃을 때 가만 못 있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남자를 건들지 않으면은 못 웃는 여자들이 있다고. 순자님이 딱 그러더라고.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 웃을 때 가만히 혼자 못 웃어요. 꼭 뭐 건드려야 돼. 웃을 때 남자 쪽으로 기대야 되고. 볼 만지고 막 때리고. 바빠. 웃는 건지 때리는 건지. 특히 오늘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 영철씨가 이제 나이를 잘 기억 못하니까 나이 몰라서 그러는 거면은 뺨 때려야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남사친 많은 여자 특징입니다. 그 쓰는 워딩이 거칠어요. 쓰는 워딩 자체가. 그 주변에서 남사친들이 다 오냐오냐 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뭐 괜찮다 해주고 배려해주고 배려받고 그런 게 배려받는 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순자님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없는 거예요. 남사친 많은 여자들 특징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남자들은 남사친 많은 여자를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제가 뭐 거의 8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성 친구 많다 여자들이 볼 것도 없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성 친구 많은 남자들은 볼 것도 없어요. 한심하게 보면 돼요 그냥.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넘고 뭐 40이 됐는데도 주변에 이성 친구가 많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영철씨가 물을 따를 때 보통 이제 같이 식사할 때 누가 물을 따르면은 누군가는 수저를 놓잖아요. 이거는 뭐 성별 다 떠나가지고 남자들끼리 밥을 먹거나 그럴 때도 너무 기본이야. 뭐 누가 뭐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직장 다니거나 뭐 사회생활 하거나 가정교육 받거나 이런 데서 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순자님은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기도 하죠. 자기는 챙김이나 그런 게 없대. 사려 깊지가 않대. 그리고 그런 걸 모른대.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한심한 거죠. 순자님 나이 먹도록 그런 기본도 안 된다는 거는 결코 뭐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대 20대도 아니잖아요. 10대여도 쌍욕 쳐먹는데 돌싱이신 분이 지금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영철씨가 물을 따르면 순자씨는 뭐 수저라도 놔야지.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아 남사친들이 다 놔주나봐. 남사친들이 다 물 따라주고 수저 놔주고 그러나봐. 남사친만의 여자들 특징 수저도 안 놓는다. 수저도 안 놔. 수저도. 그래서 영철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장 속에 놓고 순자씨를 아웃시키진 않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순자한테 올인하는 쪽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철씨가. 근데 여러분 이게 공주 대접도 좀 그렇죠. 공주 대접도 지금 나이가 있는데 무슨 공주 대접이야. 여러분 순자님 오늘 순자님이 남자 출연자들한테 전부 다 바디 프로필을 보여줬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모든 남자들한테 보여준 게 좋게 안 보였어요. 어찌 그 본인도 아니잖아. 바디 프로필 다 그거 CG로 조작한 거지. 지금 여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몸이 큰 사람이 순자거든요. 그 바디 프로필 지금 현재 모습도 아니고 그게 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보여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몸매를 관리하고 있다면은 내가 벗으면 이런 몸매야 보여줄만 한데 전혀 그런 몸매도 아니고 지금 여철 중에 가장 몸이 거대하신 분이 순자님이거든요. 덩치 자체가 골격이 커 순자가. 근데 막 내가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왕년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 이랬었어 이런 거야 뭐야? 지금 몸이 안 그런데 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만 보여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순자님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면은 제가 만약에 순자님이 그렇게 내가 순자님을 좋아한다 쳐요. 근데 순자씨가 바디 프로필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주책맞게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은 좋아하는 마음도 사그라들 것 같아. 아 쟤는 별로다. 관심 있는 남자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한테 다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아 쟤는 걸러야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딱 그런 모습을 순자가 바디 프로필을 남자 출연한테 보여주는 게 딱 그 상황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걸 보고 반하는 사람은 영철이요. 그걸 보고 반하는 사람이 영철.
영철은 지금 순자랑 운명이네 뭐네 하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영철님도 너무 웃긴 게 불과 바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순자가 수저 안 놔줬다고 배려심 없다고 해서 손절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순자가 장거리 데이트 하게 됐을 때 자기가 올 수 있다, 내가 남자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 배려심이 있구나 하가지고 다시 또 좋아했다가, 그러다가 또 영자가 피아노 친다고 하니까, 경상도에다가 피아노 친다고 하니까 영자 좋다고 그러고, 영철씨는 아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되게 충동적이야. 기분파야, 기분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가 또 순자가 영자가 피아노 치는 경상도 여자여가지고 좋아했다가 순자가 바디 프로필 보여주니까 거기에 또 홀라당 반해가지고 순자 좋다 그러고, 한 명만 걸려라 느낌이에요. 영철씨 보면은 은근히 재고 따지고 조건도 까다롭고 그런데, 영철씨 보면은 한 명만 걸려라 느낌이야. 근데 보면 순자고 영철이랑 죽이 잘 맞아요. 둘이 결이 비슷해, 순자랑 영철이랑. 오늘 상철이랑 이렇게 2순위 데이트, 2대1 데이트 하는데 상철씨가 되게 진지하게 그래도 현숙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가 현숙님하고의 현실적인 부분들, 자녀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돼서 안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지하게. 영철하고 순자 둘이 쪼개더라고. 왜 우는 거야? 뭘 그렇게 쪼개? 비웃는다 싶을 정도로 엄청 막 둘이서 낄낄거리면서 막 쪼개는 게 왜 저러나 싶었어. 특히 순자님은 상철씨 약 올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건드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님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내가 이제 장난이 심하고 놀리는 걸 좋아하는데 놀리는 걸 잘 받아주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잖아요. 이상형도 아주 기괴한데 아무튼 상철님을 그렇게 건드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철씨도, 영철씨 웃음소리 듣기 싫잖아요. 영철씨가 아주 정말 그 간사하고 비열한 웃음소리로 이렇게 웃으니까 상철씨가 웃지 말라고 정색하시더라고. 아마도 순자님은 상철씨가 내가 놀리는 걸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쪼갰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철씨가 나는 놀리는 걸 좋아하는데 상철씨가 그런 거 안 받아주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간을 봐본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오늘 2대1 데이트를 할 때 영철씨에 대해서는 순자님이 이제 영철씨를 어느 정도 아웃시키는 것 같은데, 영철씨가 오히려 이제 순자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고, 순자님은 상철씨가 이제 원픽, 상철씨가 완전 1순위가 됐고 새벽 4시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철씨가 이번에 남자춘자들 중에 이미지가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철씨를 좋아하는 여출들이 다 현숙, 순자, 스킨십 좋아하고 남자들한테 들이대는 여자들, 이런 여자분이다 보니까 상철님도 되게 좋은 분이다 싶다가도 상철님하고 계속 엮여있는 분들이 현숙이나 순자다 보니까 괜찮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좀 상철님 도망을 안 쳐. 상철님이 그 아이셋 현숙님한테는 도망쳤는데 보면은 다른 여출들한테는 딱히 선을 긋는 게 애매모호하게 좀 하는 게 좀 있더라고. 스킨십도 다 받아주고. 아마도 저는 상철님이 그렇게 첫날이나 둘째 날까지 현숙님하고 순자님의 스킨십만 안 받아줬어도 옥순씨나 다른 여출들이 상철이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순자하고 현숙이가 그 스킨십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걸 본 다른 여출들이 상철을 손절한 거죠. 쟤는 여자들이 만지는 거를 즐기는 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순자씨가 상철씨한테 상철이 너는 현숙이한테 올가매어짐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자 출연자들끼리 특히 순자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현숙님을 좀 씹는다, 무시를 하고 은근히 현숙씨를 씹는다 라는 생각을 이때 좀 했습니다. 이따가 뭐 옥순씨하고도, 그 이후에 옥순씨하고도 얘기할 때 소녀는 이제 상철이가 확실하게 정리된 거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현숙님하고 소녀라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은근히 순자님은 현숙님을 무시하는 게 좀 많이 깔려있더라고. 근데 사실 현숙님 같이 그런 캐릭터는 여자분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긴 해요. 바로 남자친구나 남편 단속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숙님 같이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현숙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저 여자한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저 여자랑 말만 섞어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게 좀 있지. 물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숙님이나 순자님이나 또이또이인데, 아무튼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현숙님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긴 해요. 아무튼 현숙님을 순자님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철씨한테 상철이 너는 현숙이한테 지금 올가매어짐을 당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철씨가 상당히 멋있는 모습 보여줬어요. 나도 못하는 직진을 해주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현숙씨가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거는 되게 상철씨가 멋있는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해. 현숙씨를 존중하는 거죠.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현숙씨가 좀 가벼운 모습, 남자들한테 계속 들이대는 모습,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뒤에서 조롱당할지 몰라도 상철씨는 그래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현숙씨를 존중해주는 게, 비록 이제 상철씨가 그 아이가 셋이라는 것 때문에 현숙씨를 이제 아웃시켰지만은 존중해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리뷰할 때 출연자분들의 그 말투에 대해서도 되게 유심히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투가 상당히 그 사람을 많이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화법이나 말투들이, 말할 때 나오는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순자님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별로인 부분들이 많지 않나, 순자님 말투들이.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없고 주변에 여자 친구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순자님 말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말할 때 막 툭툭거리고 남자같이 말하고 워딩도 세고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순자님 말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안 좋다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상철 씨는 오늘 이렇게 이순이 데이트 하면서 순자님에 대한 호감도가 전혀 안 생겼고 오히려 약간의 그런 불편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순자님은 반대로 농담이 잘 주고받아줘서 좋았다 하고 특히 상철 씨가 내가 원하는 부드러운 스타일이라서 좋다고 인터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순자님이 자기가 맘대로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남자들도 여자분들이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게끔 해줘. 근데 그런 남자들이 결혼하면은 화도 내고 신용질도 내고 순자 같은 사람한테 욕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순자님의 기준 자체가 틀려먹은 것 같아요. 순자님이 이제 남자들을 바라는 그 바램 이상형 있잖아요. 이상형 자체가 내가 놀렸을 때 이 남자가 잘 받아주는 남자. 이 이상형이 이 기준이 되게 참 웃기지도 않아. 그래놓고 연애할 때 이렇게 내가 놀렸을 때 잘 받아줬던 남자가 결혼을 해서 순자 씨하고 싸우거나 그럴 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그러면은 속았네, 변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는 생각 못하고. 순자 씨가 상철 씨가 원픽이라고 하면서 새벽 4시까지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순자하고 상철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상철 씨는 분명하게 선을 확 긋질 못하고 정희 씨처럼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순자가 다 좋다고 하니까 상대해줄 뿐인 거지 상철 씨가 순자 씨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상철하고 순자하고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이제 넷째 날에 영식 씨가 순자 씨를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했잖아요. 영자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그렇고 물론 영자님은 이제 이미지가 좋긴 하지만 남자분들은 내가 사귈 여자가 아닌 이상은 고민 같은 거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 내 여자가 아니고 결혼할 여자 사귈 여자가 아니면은 그 여자들의 그런 개인 사정 같은 거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민 상담 해주는 남자들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다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고민 상담만 하고 끝인 거야. 정말 이 남자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민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하니까 대충 내 감정 쓰레기통식으로 자기 감정 쏟아낸 다음에 그 남자를 안 본다니까. 이용만 당하고 이런 거야말로 이용당하고 손절당하는 거죠. 영신님이 딱 계속 그런 모습만 나와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순자님한테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순자님한테도. 영신님은 현숙님한테도 무시당하고 고민 상담만 이렇게 한 다음에 버려지고 영자씨한테도 마찬가지고 순자씨한테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다 고민 상담 영식 씨한테 한 다음에 남자로는 안 느껴진대. 직접 고민 상담 다 해놓고 고민 상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정말 이 여자하고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이상은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시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 특히 순자님이 현숙 씨하고 영자 씨보다도 순자님이 더 최악이었던 거는 영식 씨한테 여지를 줬어요. 거짓말로. 영식 씨가 나는 한 번도 변함없이 순자 너만 선택했다고 하니까 순자 씨가 뭐라 했냐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영식님을 바운더리에 넣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숙소의 마지막까지 항상 남아있었던 이유가 영식 씨하고의 대화를 기다렸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순진한 영식님을 순자님이 보험을 들어놓는 모습이어가지고 영자 씨하고 현숙님보다도 더 최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모습이. 영식님은 대충 흘러가는 거를 눈치가 빨라서 자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런 연애 노선 같은 거 있잖아요. 순자 너는 상철이를 좋아하지 영철이하고는 그냥 개그 코드만 맞을 뿐이지 너가 영철이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잘 알잖아. 막상 본인에 대한 노선은 너무 몰라. 순자가 본인을 이용하고 보험 들어놓는 것도 영식님은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식님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뒀다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이유가 영식이 너하고 대화하려고 남아있었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사람이 영식씨가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착하다는 게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착해 보이면 만만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선하고 착한 거는 선하고 착한 건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숨긴 다음에 겉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못 보도록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순자 자꾸 웃는 이유가 알맹이가 없어서 웃음으로 때리려는 거구나. 순자님 그냥 웃음이 많으신 분 같은데. 웃음이 많으신데 장난을 잘 받아주는 남자가 좋아서 장난을 계속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비호감인 거죠. 순자님 일부러 상철씨한테 청양고추를 많이 먹였잖아요. 그래놓고 상철씨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순자씨가 혼자 재밌다고 막 웃고 물론 그 장난칠 수도 있는 건데 순자님이 계속 그렇게 장난을 하니까 별로더라고. 조금 진지한 모습으로 대화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 장난을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이런 식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게 장난을 어느 순간부터 안 받아줘요. 서로 좋을 때나 받아주는 거지 남자분들은 변합니다. 결혼하고
책임질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돼가지고 내가 다 챙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장난을 받아줄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순자님은 계속 그 나를 만나는 남자는 장난을 계속 잘 받아주고 반응이 재밌는 사람, 이게 순자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이상형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죠. 그럼 또 장난 안 받아주면 또 싸우다가 또 이혼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순자님은 계속 상철님 오늘 정숙님하고 2대1 데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또 장난치고 막 혼자 웃고 막 그러더라고. 5박 6일 동안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했을 듯. 안 한 것 같아. 건우님 말씀대로 순자님 설거지 안 한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저도 안 났잖아요. 순자님이 보면은 먹기만 하고 그냥 빠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순자님은 별로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른 출연자에 비해서. 오늘 상철님하고 순자님 1대1 대화할 때 상철님이 내가 너한테 올인하면 받아줄 거냐고 순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녀 계획도 물어봤는데 나는 원래 무자녀를 원했지만 한 명까지는 괜찮다고 넓혔다고 이렇게 순자님 들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순자님이 약간 시큰둥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상철님이 좀 무자녀를 원했다는 말이 순자님은 그게 별로 반갑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찝찝해하는 표정. 상철님이 나는 원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다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그러면 상철님은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는 돌싱은 정숙뿐인데 정숙이랑은 이제 노선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한 명 있는 나를 선택한 거구나, 이렇게 순자님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철님 뭐 순자님은 특례자다, 내 첫 그 특별 대우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자님은 약간 상철씨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인터뷰는 순자님이 상철씨가 내가 뭐 상철이를 감았다, 상철이 나한테 빠져있다 얘기했지만은 속마음은 그렇게 막 탐탁치 않은 느낌? 순자님도 아예 생각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철씨가 걱정하는 자녀가 있는 거 그리고 장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순자님도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순자님이 상철씨하고 대화할 때 마냥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순자님이 자녀가 있는 돌싱이고 상철씨랑 장거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아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상철님이 그거를 좀 입 밖으로 꺼내서 순자님한테 말을 하니까 순자님도 같이 좀 찝찝함과 고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나를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무자녀 돌싱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과연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순자하고 상철은. 최종 커플 몇 커플 예상하나요? 광수, 영호, 옥순. 상철이랑 정숙이요? 상철 정숙은 이 방송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상철하고 정숙은 이 나는 서로 28기 방송 내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하루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커플 본다. 두 커플. 순자 한 방 먹은 거 사이다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 예고편에서 이제 순자님이 한 방 먹잖아요. 선 넘지 말라고 하면서. 순자씨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순자씨 얘기부터. 근데 순자씨 여러분 한 방 먹을 것 같았어. 계속 상철씨한테 청양고추 먹이고 상철씨 놀리고 상철씨 약 올리고 상철씨 얕보고 그러면서 나는 내 장난 잘 받아주는 남자 원한다 그러고. 순자님 성격이 좀 약간 이상했잖아요. 특이하고 이상했는데 계속 상철씨를 그렇게 계속 도발하고 다음 주에도 만인의 이순이다 만인의 후순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철씨를 계속 놀리니까 상철씨가 이제 정색하면서 적당히 해라 선 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순자님처럼 뭐야 난 장난이었는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정색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괜히 꼬투리 잡고 야 장난인데 왜 정색해 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순자님 같은 분들이 딱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순자님이 이제 비난 받을 것 같아요. 그 순자님이 사실은 상철씨 뿐만 아니라 영철씨한테도 계속 뭔가 좀 건들고 선 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보면은 순자님이 뭐 설거지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영철님하고 있을 때도 뭐 수저 놓는 것도 나는 뭐 챙길 줄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는 밥을 해먹는 거에 대해서 밥을 뭐하러 해먹냐 에너지 낭비한다 그런 거 그냥 내가 드는 시간에 비해서 그냥 헛수고하는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밥도 안 해먹는다 그러고 계속 뭔가 순자님은 좀 특이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철님하고 크게 한번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방 먹는 것 같아요. 순자님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해보자면 오늘 정숙님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숙님이 분명히 순자님한테 초반에는 내가 너가 좀 기분 나쁠까봐 상철씨랑 내가 휴대폰 써도 되냐고 물어보러 온 거라고 하다가 사실 정숙님보다 순자님이 언니거든요. 뒤늦게 이제 정숙님
정수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순자님한테 사과를 했어요. 순자씨가 나보다 동안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너라고 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잘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순자님은 분명히 정수님이 사과도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잖아. 그 정수님이 순자님한테 그 내가 상철씨한테 휴대폰 써도 되냐고 했는데 순자님이 그거는 오늘부터 좀 힘들다고 하니까 정수님이 안 쓴다고 했잖아. 안 쓴다고 했으면 그거 끝난 건데 그거를 순자님은 그거를 또 계속 기분 나빠가지고 옥순씨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더라. 뒷담화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또 그 이 나는 솔로 시청자분들이 또 뒷담화에 예민하시잖아요. 맞아! 실수야! 정수님이 진짜 실수예요. 정말 일부러 그랬다면 끝까지 너라고 했을 텐데 말하다 보니까 아 맞다 순자씨가 나보다 언니였지 하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넘어가야지. 넘어가는데 본인도 넘어갔으면서 순자님 그 기분 나빠가지고 계속 꽁해가지고 옥순씨한테 뒷담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현숙씨랑 또 옥순씨랑 셋이서 얘기할 때도 은근히 정숙씨를 돌려가더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순자씨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만 현숙이랑 잘 돼놓고 나중에 나가가지고 영수가 정수에 꼬시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은근히 정숙씨를 이렇게 돌려 까더라고. 이게 순자님이 계속 그 앙심을 품고 있나봐. 사실 정숙씨가 상철씨랑 휴대폰 쓰고 싶다고 휴대폰 써도 되냐고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수님이 안 썼으면 그걸로 이제 마음 풀리면 그만인 건데 계속 순자님이 꽁해가지고 정수이가 나한테 반말했다. 나한테 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휴대폰을 원래 현숙한테 쓴다고 했었는데 정숙한테 쓴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현숙이한테 정숙이 뭔가 좀 나쁘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현숙이 너랑 잘 된 다음에 나가가지고 뭐 영수가 정숙이랑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꼬아서 얘기하고. 사실 그 순자가 현숙 들으라고 농담할 건 아니었죠. 안 그래도 현숙씨가 지금 심란하고 영수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순자가 옥순하고 희덕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못되게 보였어요. 정말 현숙님 마음 전혀 뭔가 개의치 않고 신경 전혀 안 쓰고 오히려 더 심란하게 만드는 농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자는 상철한테 쓰려고 했다기보다 자기한테 반말한 게 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봤어요. 저는 상철한테 쓰려고 했다는 게 기분 나빴어. 내가 분명히 저번에 2대1 데이트할 때 그때 정수이가 낀 것까지 내가 이해해줬는데 뭐야 이번에 휴대폰도 상철한테 쓴다고? 상철이가 만만해? 그 내가 우스워 보여? 여기서 기분 나빴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정숙씨가 순자씨한테 언니라고 안 하고 너라고 하니까 거기서 증폭된 거지. 사실 상철한테 쓴다고 한 것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빴던 게 컸다고 생각해요. 옥순씨가 오늘 순자씨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옥순씨가 말한 게 정확하게 본 거라 생각해. 옥순씨가 오늘 순자씨한테 순자씨가 너무 열받아 했으니까 지금 순자 너는 정수이가 상철이한테 쓴다고 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라고 단어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옥순씨가 말한 게 딱 정확하다고 봅니다. 옥순씨가 은근히 팩폭을 잘해요. 보면은. 그래서 순자님이 정수님한테 약간 꼬인 감정이 생겨가지고 정숙을 좀 밉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순도 밉상이라고요? 사실 옥순님은 즐게 맞는 느낌이에요. 옥순님은 그냥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노는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 밉상이다 모르겠네. 순자한테 맞장구 쳐주고 뭐 정희한테 맞장구 쳐주고 영숙한테 맞장구 쳐주고 맞장구를 열심히 쳐주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그래. 그냥 맞아요. 옥수는 야 이렇게 재밌는 거 내가 직관하네. 와 꿀잼이다. 너무 재밌다. 언니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긴다. 그런 느낌이지 뭐. 관전하는 입장. 사실 영호씨랑 데이트하고 영호씨랑 잘 되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영호씨랑 분량도 막상 옥순하고 영호가 거의 커플로 이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옥순이랑 영호랑 내용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여자들 무리해서 이렇게 말이 도는 거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에 훨씬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옥순씨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시청자들도 이렇게 재밌는데 옥순씨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아. 뒷담하면 그 분위기 즐기고. 이번에 28기 저는 이야기 흐름이나 진행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16기보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커플이 6커플이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나는 솔로 여태까지 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커플이 5커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3기 때. 근데 6커플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재밌었어. 출연자분들이 다 개성 넘치고 약간 빌런 출연자들도 있지만은 되게 좋은 이미지의 출연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특히 마지막은 이 순자씨가 슈퍼플레이 보여줬네. 빌런 플레이. 어떻게 또 최종 선택할 때 암막 커튼 룩으로 또 입고 나왔어. 시꺼멓게. 상철씨가 암막 커튼에 트라우마 있다고 했는데 최종 선택할 때 암막 커튼 룩 입고 나오는 건 뭐야? 저는 순자씨가 상철씨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책할 때 그 현수님이 뒤에서 하얀색 이쁜 원피스 입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자씨가 무슨 우리 아들도 안 입을 만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걷는 거 보고 아 저거 선택 안 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최종 선택 한 거야. 그래서 아우 너무 진짜 너무 상철씨가 참 이게 너무 그랬어요. 왜 상철씨가
상철씨가 순자님한테 꽃까지 선물해주고 왜 그랬을까? 상철씨가 돌싱이시니까 빨리 순자님 같은 분 빨리빨리 손절해야지. 상철씨도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외로우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너무 배가 고프면은 아무거나 먹게 된다고 하잖아요. 배고플 때 함부로 이제 물건 고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상철님도 아무래도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 순자님을 거르지 못하고 순자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숙하고 상철이 지금 이렇게 낯술이 엄마 아빠로 나왔잖아요. 낯술이 엄마 아빠로 정숙하고 상철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숙하고 상철이가 또 반전으로 최종 커플이 아닌데 낯술이 엄마 아빠로 혼전임신으로 결혼 재혼을 한단 말이죠. 보통 같으면은 이게 사실 조금 그렇게까지 이게 맞나?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데, 정숙 씨하고 최종 커플 됐던 사람이 영수였고 상철하고 최종 커플 됐던 사람이 순자다 보니까 상철아 잘 됐다, 순자보다는 정수이가 낫다, 정수가 잘 됐다, 영수보다는 상철이가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응원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커플이 되면은 약간 이분들이 돌싱인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응원받는 분위기는 순자고 영수 덕분에,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응원받는 여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순자님이 너무 못된 모습이 나왔어요. 진짜 마지막에 순자님이 너무 못된 모습이 나와가지고,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다 뭔가 이분들도 돌싱이다 보니까 응원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순자님은 너무 잘못됐어. 순자님이 상철씨를 조롱하는 게,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순자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짧게, 순자님은 그 현숙님하고 상철씨가 이제 끝나고 나서 순자님한테 와서 얘기할 때, 현숙님의 자녀가 셋인 것 때문에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이 많다고 할 때도, 그때도 순자씨는 막 깔깔깔대면서 웃었었어요, 영철씨랑.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냥 상철씨한테 건드리고 장난치고 놀리고 했단 말이죠. 청양고추 먹였던 거 기억나세요? 청양고추도 순자씨가 상철씨 일부러 엿먹이고 골탕 먹이는 게 재밌나봐. 그리고 그런 거를 당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순자씨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상철씨가 계속 당해주고 청양고추 먹고 괴로워할 때도 나한테 정색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랬었고, 계속 그렇게 뭐 내가 비웃고 깔깔대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상철님이 순자님한테 드디어 정색을 했잖아요. 동네 북이다, 만인의 후순이다, 계속 건드니까. 그러니까 순자님 같은 분들은 장난인데 너 왜 정색해? 너 장난인데 너 이렇게 정색할 일이야? 나는 그냥 장난친 건데 너 여기 눈이 떨릴 정도로 나한테 화낼 일이야? 너 실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왜냐면은 순자님 같이 이런 행동은, 이따위 행동은 나이가 20대 때 졸업했어야지. 지금 순자님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아직도 이런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당하면은 막 좋아하고, 순자님 그럴 땐가요? 나이가? 저는 너무 최악이라 했어요. 그리고 더 최악이었던 거는 상철님이 사과했잖아요. 아무래도 상철님이 좀 더 성숙하신 분인 거죠. 사실 저 같았으면 사과하고 뭐 그냥 꺼지라고 했을 텐데, 상철님은 그래도 순자님한테 괜히 손자가 좀 놀랬겠다 싶어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니까 또 기세등등해지는 거예요. 순자님 같이 이런 사람들은 거봐, 너가 나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 너 정색하고 나한테 미안하지? 그렇게 너 왜 정색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철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가 나를 계속 가볍게 여기고 나를 조롱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기분 나빴다. 그게 본질인데, 순자님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니면 말귀를 알아듣는데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철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좀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얘기한 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순자씨는 너 암막 커튼 트라우마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과거에 그거를 지금에 대입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상철씨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발 빼고. 그리고 순자님이 오늘 상철씨한테 얘기한 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나는 그냥 확인차에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 비겁해. 분명히 상철씨를 그냥 조롱하고 놀리는 거, 여전히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상철씨 그냥 청양고추 먹일 때처럼, 그리고 상철씨가 현숙이랑 끝나고 나서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조롱하면서 웃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네 북이다, 만인의 후순이다, 그렇게 조롱한 거였는데, 분명히 순자님이 그렇게 조롱한 게 분명히 맞았는데 교묘하게 뭐 나는 남들이 얘기하길래 확인한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비겁했어요. 그래서 정말 순자님이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고, 최종 선택 끝나고도 순자님이 앞으로는 발작 버튼 미리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발작 버튼이 뭐야? 이럴 거면 선택하지 말던가 왜 선택을 해가지고 짜증나게 상철씨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게 만들어? 표정도 계속 똥쉬운 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철씨가 사과했으니까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순자님같이 이런 분한테는 사과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웃으면서 받아주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좀 말이 심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넘어가 줬네, 이거 이 사람 참 괜찮구나, 내가 다음엔 조심해야겠다. 보통은 이 순자님 나이대라면은 30대라면은 그러는 게 맞지. 계속 내가 장난치는 걸 받아줘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순자님이 너무 미성숙한 것 같아요.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장난을 계속 받아주는 사람 찾고 있어. 오늘 상철씨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전처하고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장난 받아주고 했었는데 나를 가볍게 보고 나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내가 이혼을 해버린 거다, 이혼 당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순자님도 똑같아요. 계속 그 장난 받아주는 게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리고 왜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왜 그거 즐겨? 남편이 아빠야? 아빠도 화내겠다. 아빠도 순자님 나이가 30대인데 아빠한테 청양고추 잔뜩 먹이고 계속 아빠한테 도발하고 그러면 아빠도 화내겠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그래. 순자님이 좀 너무 지나치다 못해 너무 과했다. 오늘 상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는 게 그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자님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순자님은 너무 웃긴 게 내가 선을 넘는 건 괜찮아, 상대방의 선을 넘는 거는 안 돼. 이런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에요. 너무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순자님이 아직 뭔가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한다거나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고 만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을 넘는 게 괜찮으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선을 넘는 거를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순자님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한 짓거리는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정색하면은 나 장난친 건데 너 정색하는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 너 알고 보니까 쪼잔한 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덮어씌우고, 이런 순자님 같은 스타일은 정말 돌싱분들 중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인 거죠. 왜 그렇게 무섭다고 하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러니까 계속 장난을 받아줘야 되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장난도 안 받아주고 나한테 정색하고 화냈다, 상철씨가 잘못됐다, 나는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순자씨가 표정이 오늘 촌장 라방에서 유일하게 안 좋았거든요. 정숙씨랑 상철씨가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나왔어요. 정숙씨는 영숙씨랑 잘 안 되고 나서 모임에 안 나가려고 했었고, 상철씨는 순자씨랑 잘 안 되고 나서 모임에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영자씨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갔다가 상철하고 정숙씨가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철 정숙씨가 눈이 맞았고 잘 만나다가 이제 술 먹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소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순자님이 아까 채팅 보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방송 때문에 약간 조금 순자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방송 때문이라기보다는 순자님과 상철이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잠깐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단계를 했든지. 근데 그때 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잠깐 뭔가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상철하고 정수희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니까 순자님이 거기서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 들었어요. 그런 추측. 그래서 상철씨도 순자님 옆에 앉아가지고 불편해하고, 순자씨도 상철씨 옆에 앉아가지고 표정이 안 좋고, 저는 순자씨가 그냥 상철씨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 그룹이잖아요. 나는 솔로 28개랑 한 그룹. 나하고 상철이가 잘 안 됐다 쳐. 근데 바로 정숙이랑 잘 됐다고? 이게 막 순자님 입장에서는 막 축하해주고 웃어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순자씨가 상철하고 정숙한테 뭐 축하해주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본방 내용에 대해서도 뭐 이래저래 뭐 청양고추 먹인 거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뜬금없이 X 얘기나 하고 상철한테 사과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순자님은 아직 상철님한테 감정이 남아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상철님한테 그때 청양고추 많이 먹여가지고 미안하다, 매운 고추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뜬금없이 X들한테 갑자기 뭐 생각나면서 반성했다, 그런 얘기만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오늘 그래도 순자님이 상철님한테 내가 그렇게 상철한테 지나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상철한테 너무 못되게 말도 많이 하고 동네북이다, 만인의 이순이다, 후순이다,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은 오늘 그나마 좀 안 좋은 순자님에 대한 여론이 조금은 뭔가 덮이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오늘 순자님이 되게 촌장 라이브에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상철씨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를 뜬금없이 X들 얘기하면서 지나간 나의 X들에게도 미안했다? 이게 뭔 소리야? 너무 뜬금없었어. 지나간 나의 X들한테 미안했다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상철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뜬금없이 X들 갑자기 재밌게 촌장 라이브 보다가 순자한테 사과받아가지고 깜짝 놀랐겠네. 솔로솔로님께서 탁형 순자 말에 힌트가 있어요. 유자녀라 쉽지가 않다. 이거는 무자녀한테 가버린 상철 저격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유자녀라 쉽지 않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은 영자는 뭔데? 정의는 뭐야? 옥수는 뭔데? 유자녀가 쉽지 않다는 게 뭔 소리야. 순자씨의 그런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순자님만의 성격, 성향,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유자녀가 문제다. 사실 이번 나는 솔로 28개에서 순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순자님 뭐 그런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유자녀라서 힘들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28개에서 지금 유자녀인 분들이 훨씬 커플 많이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순자님의 태도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하자면은, 오늘 순자님이 영철씨하고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순자하고 영철씨가 낄낄대면서 상철씨가 얘기하는데 둘이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철씨가 뭐 해명이랍시고 얘기하는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이었어. 순자하고 영철은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상철이가 진지한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순자하고 영철이가 웃었대요. 그게 방송에서 나온 거 그대로 나왔잖아. 난
난 또 뭐 반전이 있는 줄 알았지. 뭐 영철이가 순자 간지럽혔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되게 웃긴 상황이 나와가지고 둘이 막 웃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상철씨 진지하게 현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됐다 얘기하니까 둘이 낄낄대고 웃은 거 맞잖아. 근데 뭐 그거를 난 또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전 그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영철씨가 또 별로였어. 아니 뭐 순자 뭐라고, 순자 나름대로 영철씨가 순자 실드 쳐주고 싶어가지고 순자씨가 욕 많이 먹고 악플 받으니까 실드 쳐주고 싶어가지고 영철씨가 이렇게 흑기사 한 것 같은데 더 짜증나.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그냥 깔끔하게 그때 상철씨가 현숙님하고 잘 안 돼가지고 진지한 얘기할 때 그렇게 막 낄낄대고 웃은 거 미안해요. 그 말하는 게 어렵나? 뭐 이렇게 자존심이 세? 영철씨도 그냥 순자님 편 들어주지 말고 야 순자야 네가 깔끔하게 사과해,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순자고 영철 둘 다 똑같아가지고 영철씨도 그때 우리 둘이 장난치고 있는데 상철이가 진지한 얘기해가지고 웃었다고? 그게 방송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순자씨가 촌장 라이브에서도 좀 너무 좀 별로였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상철님하고 순자님하고 본방에서도 상철씨가 분명히 순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너무 나를 가볍게 보고 나한테 함부로 얘기를 한다, 가까운 사이에서 선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순자님은 분명히 상철님이 그렇게 설명해줬는데도 그 암막 커트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과거에 너한테 그런 사람하고 나를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상철씨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상철씨가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잖아. 그 주변에 출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순자님이 뭐 한 것도 그것도 말짱 헛소리고, 순자님이 주변 출연자들이 상철님한테 뭐 쉬운 사람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순자님은 청양고추 먹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영철씨하고 낄낄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영철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놀렸을 때 그 놀림 당하는 사람이 타격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순자님 성향이 그래가지고 상철씨 일부러 괴롭힌 다음에 괴롭히고 상철씨가 괴로워하는 거 즐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면서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남 탓이야. 다른 여출들이 그런다면서 무슨 남 탓을 하고 있어. 저는 순자님이 뭔가 마지막까지 남 탓하는 걸로 끝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이가 몇 살인데 놀리는 걸로 좋아요. 이분이 인성이 인품이 있으니까 순자님한테 선 넘는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지 상철씨가 개빡칠만 했어요. 오늘 본방에서 상철하고 순자가 다른 출연자들 다 데이트 나갔을 때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자가 상철이한테 만약에 정수기 보고 상철이랑 데이트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수기를 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냐 라고 하니까 상철씨가 그러면 정수기가 나를 최종 선택했겠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순자씨가 그렇게 정숙씨한테 눈치를 안 줬다면은 정수희가 상철씨한테 슈퍼데이트 건을 썼을 거고 상철씨를 최종 선택을 정수님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수님도 상철씨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자녀 없는 돌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순자님이 눈치를 주는 바람에 두 분이서 슈퍼데이트 건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순자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수님 상철씨한테 슈퍼데이트 건 못 쓰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괘씸해가지고 여출들한테 정숙씨 뒷담화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 정수희가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하고 반말했다고.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순자님이 그때도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순자님은 상철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철씨하고 있을 때도 수저 한 번 안 났잖아요. 자기는 챙김을 모른다면서. 수저 놓는 게 무슨 챙김을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정숙님한테도 정숙님은 분명히 잘 해가지고 정숙님한테 사과도 받고 정숙님이 막 순자님한테 아 미안해, 순자님이 동안이라 가지고 내가 자꾸 언니인 거 까먹는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순자님도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또 그 뒤에 와가지고 또 다른 여추르들한테 정숙이 나한테 반말한다면서 뭐라 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순자님은 상철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자님의 성향인 거죠. 성향.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굳이 뭔가 일을 키우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상철씨가 만약에 내가 정숙이한테 슈퍼데이트걸 받아가지고 데이트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숙이가 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그때 삐졌어요. 그때 이제 감정이 올랐던 것 같아. 그러면 정숙이를 네가 꼬시겠다는 거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넘겨짚는 거예요. 상철이 너는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그러면 정수희랑 너랑 슈퍼데이트 거 써가지고 데이트하면은 정수희가 너를 선택한다는 거는 상철이 너가 정수희를 꼬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순자님이 그때부터 상철이를 긁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너도 기분 나빠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쉬운 남자 소리 듣는 거라고 그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상했다고 상철이한테 그렇게 긁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출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확인천에서 했다기보다는 이런 대화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철이가 당당하게 만약에
만약에 정수기가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썼다면은 분명히 정수기는 나를 선택을 했을 거다. 그렇게 막 당당하니까 순자는 정수기가 밉잖아요. 정수기가 싫고. 근데 상철이가 그렇게 막 정수기를 뭔가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정수기 때문에 열받은 거에 상철씨가 말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다 보니까 더 상철씨를 못살게 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순자님이 정숙씨가 상철씨한테 슈퍼데이트권 써도 되냐고 물어본 것부터 그때부터 순자가 기분이 완전 삐뚤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철씨한테 얘기했을 때 본인이 원했던 답은 이미 정해놓은 거죠. 정수기가 왔어도 어차피 나는 너니까 정수기가 왔어도 잘 안 됐을 거야. 나는 너야. 이런 걸 기대했는데 상철씨가 당당하게 만약에 정수기가 나를 선택했다면은 그러면은 최종 선택 나를 했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순자가 거기에 더 뚜껑 열려가지고 상철씨를 괴롭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쉬운 남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쉬운 남자라는 소리 듣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쉬운 남자는 얘기가 옥순씨가 그냥 장난으로 농담삼아 한 거잖아요. 옥순씨가 그냥 웃자고 그냥 언니들끼리 있을 때 친하니까 재미삼아 얘기한 거 막 진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출들끼리 막 사이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영수님이 촌장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출들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얘기한 건데 순자님이 옥순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상철씨한테 전달한 거예요. 옥순이가 너무 쉬운 남자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딴 말을 왜 전달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상철씨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 진짜 최악이야. 못됐어. 당사자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느낀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제3자 뭐 누가 어째짜더라 저째짜더라 그런 거를 왜 본인이 그렇게 남의 말을 더 믿을 거면 상철씨 왜 만나? 바로 당사자 상철이가 나를 선택하고 있고 나한테 좋다고 하고 있으면은 상철씨하고 당사자 얘기하면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나보다 어린 옥순이 얘기 들으면서 그거 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순자씨가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은 상대방한테 선을 그어주지 않냐면서 상철씨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 정숙한테 너가 정숙한테 마음이 없으면 선을 그어줘야지 정숙이가 너를 최종 선택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순자님은 빡친 거예요. 상철씨가 당당하니까. 그래서 상철씨가 순자님이 열받은 거에 대해서 좀 풀어줬어요. 나 선 그었다고. 순자 너 오해하지 마. 나 정숙이한테 선 그었어. 나는 꽁 대신 다 그런 거 싫다고 분명히 정숙한테 선 그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 순자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정숙씨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최종 선택한다고 했지 내가 정숙이를 좋아가지고 정숙이 최종 선택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자님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순자님은 이미 열받다 보니까 계속 그때부터 못살게 굽니다. 말도 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순자가 상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몇 명한테 차인 거냐, 현숙이한테도 차이고 정숙이한테도 차이고. 분명히 상철씨는 순자를 위해서 꼰 대신 닭 싫다고 선 그었다고 얘기해줬는데 뜬금없이 정숙한테 차였다고 또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숙한테 차인 거야? 상철씨가 선 그었다는데. 근데 순자씨는 그때부터 상철씨를 놀리기로 마음 먹은 거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상철이 얘 놀려도 얘는 나한테 찍소리 못해. 화도 못 내는 애니까 기분 나쁜 김에 상철이로 화풀이해야겠다. 그때 또 마음 먹고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현숙이랑 정숙이 도대체 이번에 몇 명한테 차이냐. 그러면서 상철한테 뭐라 하냐면은 정숙이랑 현숙 그녀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차이면서 영수한테 계속 밀리는 심정이 어떠냐고 하면서 계속 상철을 도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분명히 순자가 나는 그냥 같은 방 쓰는 여출들이 이번 28기 여출들이 여론이 상철 너가 가볍다 쉬운 남자다 그래서 나는 상철이 너한테 확인하고자 얘기한 거다. 분명히 순자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자님이 막상 상철씨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여자들한테 계속 차이면서 영수한테 밀리는 심정 어때? 이게 여출들한테 얘기 듣고 확인하는 건가요? 오직 순자님의 개인 생각인 거고 오직 순자씨가 지가 기분 더러우니까 상철씨 기분 더 더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도발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순자님은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다른 여출들 남 탓하고 있어?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영수한테 밀리는 심정이 어떠냐고 그딴 말을 왜 물어봐? 다른 남출들이었으면은 못 참아. 왜냐면은 순자님이 진짜 나빴던 게 뭐였냐면은 현숙하고 정숙 둘 다 상철이가 어떻게 보면 2순위였던 거잖아요. 정숙하고 현숙 둘 다 영수가 1순위고 그런 거를 순자가 알고 일부러 상철이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긁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여출한테 들은 거를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자님 일부러 상철이를 못사게 굴려고 상철씨가 계속 허허거리면서 웃어주니까 만만해 보여가지고 순자님이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한 거죠. 상철씨도 그때부터는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철씨는 딱히 영수님하고 경쟁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순자님이 상철씨의 자존심을 짓밟잖아요. 영수랑 전혀 상관도 없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숙한테 차인 것도 아니고 현숙한테 먼저 선을 그은 거예요. 상철씨가. 마찬가지로 정숙님도 꽁 대신 닭 싫다고 선을 그었고 근데 순자님은 상철씨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 상철이는 만인의 후순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왜 이렇게 동네북 같냐고 상철씨 보고 동네북 같냐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북이 뭐야? 그것도 다음날 최종택인데 도대체 동네북이 뭐야? 동네북이. 그러니까 상철씨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네북이라 하고 나서도 상철씨가 분명히 좀 열받아하는 표정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순자님 그거 보면서도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은 만인의 후순이라고. 이 만인의 후순이는 또 뭐야? 나 만인의 후순이는 진짜 순자님이 좀 못됐어. 다음날 최종택 하는데 저는 남자분들이 혹여나 순자님 같이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은 병신이 따로 없다. 빨리 꺼지라고 차단을 해야지. 잘라내야지. 이거를 계속 뭐 받아주고 들어주고 있습니까? 만인의 후순이, 그 다음에 만인의 꽝 대신 다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상철님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적당히 하다가 멈추겠지 했는데 순자님이 계속 긁으니까 이러니까 상철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순자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착하고 편하니까 그런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순자님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 좋게 상철씨가 웃으면서 경고한 건데도 순자님이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를 만나려면은 내 남자친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참아야 돼. 이런 가치관이 있는 분이에요. 상철씨가 분명히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도 순자씨가 또 계속 그렇게 안식처로 생각하게 할 거냐고 얘기하니까 안식처란 얘기도 기분 더럽잖아요. 무슨 안식처야 안식처는. 그래서 상철씨가 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까불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그동안에 그 전에 나를 만났던 결혼생활 했던 뭐 전처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잘해줬는데 그 잘해주는 거를 쉽게 보고 까불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순자님이 그때부터 살짝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섭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눈치 보는 게 무슨 중딩 고딩이야? 잘해주는 선생님한테는 막 맘먹고 무섭게 하는 선생님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나이 처먹고. 그래가지고 상철씨가 순자님한테 까불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적당히 해야지 내가 다 받아주니까 그게 전부라고 보이냐고 하면서 이게 순자님한테 약간 이제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고 떨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순자한테 좀 말을 좀 제대로 하는 거죠. 선 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순자님 반응이 말투랑 눈빛 왜 그러냐고, 그게 그렇게까지 얼굴이 떨릴 정도로 얘기해야 될 일이냐고 하면서 어이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 열받게 해놓고 아 나 장난인데 너 왜 그래? 너 되게 또 다시 봤다 너 왜 그래? 막 이러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모임이나 동호회든 어디 막 이렇게 사람 여러 명인데 가면은 꼭 이런 순자같이 지가 상대방 열받게 해놓고 막상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색한다 그러면은 장난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 진짜 제일 제가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장난치다 장난이지 지나. 상대방이 열받는 거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그제서야 장난인데 왜 그래요 이러고 있고. 상철씨가 분위기 좋을 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순자님이 나는 암막 커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순자씨가 자기는 낮에 암막 커튼을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화난 걸 안 좋아한대요. 근데 상철씨가 이 암막 커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처분하고 결혼 생활할 때 전처가 낮에도 암막 커튼을 닫히고 낮에도 그렇게 막 어둡게 하고 지냈었대. 상철씨는 그게 이제 상당히 답답하고 안 좋았었는데 하필이면 순자씨가 자기 전처하고 똑같이 그렇게 암막 커튼 얘기하니까 상철씨는 더더욱 기분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암막 커튼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안 그래도 상철씨가 순자 때문에 기분이 더러웠는데 순자씨가 암막 커튼 얘기하니까 더 기분이 더 곱창이 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자 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순자씨하고 최악의 대화가. 순자씨가 상철씨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엄청 무서웠다 겁이 나서 떨었다고 인터뷰했거든요. 상철씨는 화가 나서 떨었어요. 순자씨는 상대방을 열받게 해놓고 내가 겁나서 떨었다고 하는 게 이게 뭔 소리야. 애초에 순자씨도 성인이고 더군다나 자녀 있는 도시라면은 아니 좀 성숙하게 대화를 해야지. 그 나이에 맞게. 요즘 중고딩도 순자님처럼 안 그럴 거야. 상대방이 화내니까 난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워서 겁이 나서 떨었어요. 어쩌라고. 왜 사람을 그렇게 화를 나게 만들어. 왜 사람을 개빡치게 만들어요. 그러길래 사람이 웃어주고 하니까 만만하게 봐가지고 일부러 더 건들고. 이렇게 순자님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데프콘 진심으로 빡쳐하던데 데프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봐요. 보통 남자분들은 상철영화 비슷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런 게 있죠. 여자분들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못되게 구는 여자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여자를 엄청 좋아할 때 순자님같이 이런 여자들한테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순자님하고 그렇게 밤에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상철씨가 순자님 찾아요. 상철씨가 착해가지고 괜히 이제 순자님한테 화냈던 게 미안하니까 순자님 찾아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좀 내가 이런 게 마음이 불편하다 순자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철씨가 순자님을 손절하려고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상철씨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순자씨가 너가 과거에 암막 커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거는 과거에 너의 과거 사람이 한 건데
건데 나한테 그걸 대입시킨 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계속 상철 씨한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방 쓰는 여출들이 이번 28기 여출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였다. 이렇게 교묘하게 순자 씨가 남 탓을 하면서 발을 빼니까 상철 씨가 원래 순자를 손절하려다가 내가 오해한 거였나? 그런 거였다면 미안해.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풀려버린 거죠. 상철 씨가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버리고 순자 씨는 이런 부분에서 또 교활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이제 상철 씨를 만나던가 하는 건데 지가 그렇게 생각해도 상철 씨 그렇게 만인의 후순이다 만인의 꽁 대신 닭이다 뭐 그렇게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서 교묘하게 이제 다른 여출들 핑계대면서 발 뺀 거잖아요. 상철 씨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시 순자 씨한테 미안하다면서 이제 또 다시 잘해보려고 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한 거라고 좀 봅니다. 분명히 초반에 얘기할 때는 상철 씨가 순자님한테 가까울수록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순자 씨한테 훈계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손절하는 그림으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순자 씨가 남 탓하는 발뺌하니까 상철 씨가 좀 약간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 그런 게 가볍다는 식으로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가까운 사람한테 존재를 무시하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스탑한 거라고 얘기한 게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손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순자 씨가 갑자기 다른 여출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확인 차원에서 그냥 물어본 거였다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상철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때까지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순자님이 일부러인지 아니면은 고의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마 커튼에 대해서도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철 씨가 얘가 좀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그래서 순자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자고 선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이야기의 본질인데 순자님이 뜬금없이 안마 커튼에 꽂혀가지고 계속 안마 커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마 커튼에 대한 트라우마를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상철 씨도 내가 그냥 오해했나 보다 하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상철 씨가 오히려 이제 순자 씨가 말하는 거 듣고 그냥 이제 상철 씨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순자님 같이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개빡치게 해놓고 상대방이 정색했을 때 순자님이 오히려 이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철 씨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세등등해져요. 오히려 아마 순자 씨를 만났던 그 X들도 같은 상황들을 수도시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연애 자체가. 연애하면 그냥 이쁘게 잘 만나고 해야 되는데 순자가 자꾸 긁고 괴롭히고 열받게 개빡치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해. 그 순자 씨가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뭐 즙자던가 아니면 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 왜 이렇게 정색해? 왜 이렇게 쪼잔해?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면은 오히려 순자 씨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그 남자한테 조종하고 그런 그림들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순자 씨가 정말 오늘 그 뭐랄까 28기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영수보다도 더 빌런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장면에서만큼은. 그러면서 순자 씨가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상철 씨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대화한다면은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 씨가 순자님 딴에는 나는 안마 커튼이 그렇게 상철 씨의 발작 버튼인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상철 씨의 PTSD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상철 씨가 계속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할 때 상철 씨가 화를 낼 때마다 무섭다. 그래서 살얼음 걷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상철 씨는 순자님한테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가까울수록 선을 지켜야 된다고. 그거를 전날 밤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아침에도 얘기했고 근데 순자님은 계속 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바빠. 상철님이 말한 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청양고추 먹이고 그리고 영철 씨하고 상철 씨가 진지한 얘기했는데 희덕대고 그리고 상철 씨한테 꼰 대신 닭이라고 그러고 영수한테 밀리는 기분이 어때 이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철 씨가 분명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순자님은 말을 해도 듣질 않는 사람이다. 자존심이 센 건지 아니면 사과하는 게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상철 씨를 개무시하는 그냥 지 맘대로 몰래 그냥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요즘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라 생각해요. 순자님 같은 타입이. 상철 씨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인터뷰할 때 내가 순자를 오해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순자가 기분이 풀렸는지 모르겠다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상철 씨가 착하다는 거지. 순자 씨는 상철 씨가 착한 거를 아니까 일부러 더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고. 오늘 순자 씨가 최종 선택 직전에 상철 씨랑 이제 걸으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때 순자 씨가 옷을 현숙님이 분명히 이쁘게 하얀색 원피스 입으라고 했는데 아주 순자 씨가 조금 옷을 특이하게 입었단 말이죠. 남자처럼. 저는 그거 보고 최종 선택 안 할 줄 알았어요. 최종 선택을 할 때도 표정이 되게 똥 씹은 표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옷 입은 것도 완전 시꺼먼색 안마 커튼 룩 그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최종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최종 선택에서 순자 씨가 상철 씨를 선택한 게 되게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커플이 된 후에 발작 버튼이 뭔지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순자 씨가 그 전날 상철 씨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계속 뒤끝을 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순자 씨하고 상철 씨가 최종 커플 된 이후에도 방송 끝나고도 둘이 잠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분명히 상철 씨를 엄청 막 피곤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순자하고 상철이가 좀 안 좋게 그렇게 자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상철 씨가 정숙이랑 눈이 맞으니까 순자 씨가 안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정숙이랑 상철이가 잘 됐다는 거에 완전 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촌장 라이브에서 그렇게 계속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순자님이 오늘 마지막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이번 28기에서 가장 최악의 빌런 출연자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프가 나쁜 건 아닌데 바프 찍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항상 이럴까요? 이게 바프가 과학이 됐어. 왜 그러는 거지? 바프 찍고 자랑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막 이거를 나쁘게 안 보고 싶어도 일단은 바프를 찍었다? 바프 찍었다는 걸 자랑을 한다? 그 출연자분들이 한 번도 좋았던 모습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항상 빌런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바프 찍는 것도 바프 찍고 계속 그 바프 찍었을 때 모습이 남아있으면은 모르는데 지금 완전 바프 찍었을 때랑 딴 사람이잖아. 나 옛날에 이렇게 몸 좋았어. 그거 보여줘서 뭐해. 나도 군대 있을 때 몸 좋았어. 오늘 순자씨가 주변에서 나는 솔로 나가는 거 말렸다고 했잖아요. 말리만 했다. 주변 사람들 말 듣지. 왜 주변 사람들 말 안 들었어? 순자씨가 나는 솔로 출연한 이유가 헬스장 사람들이 나가보라 해가지고 나왔잖아. 아휴 나오지 말지.